첫 번째는 SK 하이닉스겠고요. 엔터랑 원전은 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엔터와 원전. 네, 삼성의 OLED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사야 되는 종목이 뭘까? 뭐 인탑스, 이렌텍, 자화전자 뭐 요런 군이 있는데 지금 등한시하면 안 될 게 로봇 쪽은 확실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로봇. 네. 8월까지는 그래도 좀 안심하고 해볼 수 있다. 단 2,400선이 지지가 되는 한.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장이 바뀔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나스닥 기준으로 한 3% 하락이 이틀 정도 하락한다. 근데 거기에서 하루 이틀 만에 반등이 못 나온다. 그러면 다시 시장은 한번 꺾여 내려가는 시장의 그 연출이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나라 시장 수급 기준으로 지금 나타나는 게 거래소 기준 외국인 5천억 원 하루에 매도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또 시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 두 개 포인트를 놓고 지금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전에 시장을 볼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 나스닥과 관련된 월봉, 그 다음에 신용, 뭐 그 부분을 말씀드린 시장이랑은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바라볼 거는 그 나스닥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각각 그 나스닥의 하락폭의 가능성,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의 거래소 외국인 수급 그 두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서 바뀌는 시장에 대한 그 트리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이 베어마켓 랠리의 시작을 IT가 열어준다. 네네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등을 이제 설명하셨는데 네. 이제 지금 이제 빠지는 모습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근데 많이 오른 게 아니거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걸로 끝일까 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러기엔 또 하나 불안한 게 치포 동맹 네네네. 이것으로 인해서 투심이 악화되는 거 아니야? 돌발 변수로 인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 점 열어두고 근데 이게 확실히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고민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다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워낙 궁금하다 보니까 분명히 보기에 싼데 그 다음에 뭐 재고와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도 과거 대비해서 쌓여 있는 것도 아닌데 수요 부분은 못 돌아서는데 그 부분에서 알만한 지표가 또 있지 않을까라고 보니까 거기에서 뭐 디램 가격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대입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뭐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한 번 더 제가 확신이 드는 게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시장에 밀려서 저번에 봤던 가격 9만 원, 8만 6천 원 오면 확신입니다. 이거는 딴 거 그냥 손실 보고 있는 거 다 팔고 SK 하이닉스 한 8만 원대 오면? 네, 그 9만 원, 8만 6천 원 저희가 봤던 가격 있잖아요. 만약에 지난번 같은? 네, 그 정도 가격에 오면 일단은 그 지금의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을 다 매도해서 SK 하이닉스를 사고 뭐 1년, 한 1년 반, 2년 딱 되면은 못해도 30%는 올라 있을 겁니다. 네, 못해도. 못해도. 네, 못해도. 우리 우루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강한 어조로. 근데 하긴, 그렇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그 공감이 돼요, 그건. 이게 정말 왜냐면 제가 그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 보시는 분들께서 손실 나 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그냥 자신이 없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고민되는 부분을 그냥 집중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공부를 통해서 주식으로 답이 드러나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스스로에 대한 주식을 보면서 확신이 들 때는 그 플레이는 꼭 해야 되고 그걸 함으로써 수익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그 리스크도 있겠지만은 확신에 가깝기 때문에 그 구간에 왔을 때는 그 플레이를 저희는 꼭 해보자는 거죠. 한 번 더 온다고 하면 네. 안 오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플레이를 대입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네. 알레님, 우루사 형 웅담 걸어라. 자, 하여튼 말 진짜 그 단어 그 채팅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레님은. 자,
네, 그런 관점이라는 거 네네. 이해를 하시고요. 네, 오늘 우리 우루사님 목소리가 톤이 높여가지고 너무 좋다고. 아, 네. 이제 뭐 제가 사실 지난번에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내가 얘기하려다 못했는데 네네. 며칠 후에 보니까 그게 네네네. 있더라고요. 카톡이. 근데 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은 네. 방송에서 그 얘기했다고. 네. 나에겐 두 가지 과제가 있다. 네네. 하나는 개미두목. 네. 개미두목의 멘탈을 강화시키는 아, 거. 네네. 그다음에 우리 우루사 이성웅 이사님의 네. 목소리 목소리 톤을 2톤 높이는 거. 네네. 이제는 그렇게 톤을 높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이런 얘기, 깜장호랭이님이. 네. 근데 하이닉스 앞으로 5%더 빠져서 올인해가지고 30% 수익이 확실하다면 네. 지금 가격에서 그냥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어쨌든 25% 이상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이 굳이 조금 더 뭐 이렇게 어려워진다 해서 팔 이유가 있겠냐. 굳이 여기에서 팔고 그렇게 하는 플레이는 저는 안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저희가 한 번 봤었고 그 한 번에 그 구간을 더 본다고 하면은 뭐 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다른 종목을 팔아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첫 번째로 살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7개의 종목을 일단은 추려 나가는데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겠고요. 엔터랑 원전은 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엔터와 원전. 네. 참, 우리 주린이 원금 회복 프로젝트 언제 하는 거죠? 네, 그게 오늘이라서 지금 오늘. 그럼 풀어서 좀 또- 이따 네네. 뒷부분에서 우리 얘기하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쁜이님, 이사님 오늘 그간 보기 힘든 목소리 톤과 결연한 표정이네요. 다들 좋아하시네. 네. 네. 자, 일단 엔터와 그다음에 어디? 엔터랑 원전요? 원전. 네. 엔터와 원전 관련주. 이게 나중에 설명하시게 될 그 원금 주린이 회복 프로젝트 그 안에 다 들어가나요? 네. 그냥 일단 지금 해버리죠. 뭐. 네. 제가 그 시장에서 계좌의 회복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주도주와 관련해서 등극할 수 있는 것과 등극되어 있는 것, 이거를 함께 나눠서 플레이를 하는 게 그 수익의 접근에 더 용이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식의 접근을 했었고요. 가장 큰 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정책과 우리나라 정책이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 뭔지 그 고민을 첫 번째로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기업, 업종 같은 경우가 전방 시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큰지 안 큰지, 그냥 뭐 국내에서만 된다고 하면 그냥 주가는 어느 정도 갇혀 있거든요. 수익, 뭐 시가총액 딱 이익 대비해서 딱 보이고. 근데 글로벌에서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게 상위권 또는 1등 이러면은 일단은 무조건 그 업종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 종합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첫 번째로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네, 이거는 필입니다. 필이고. 필이. 네, 필인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 그렇다고 하면은 소재 부품 장비는 도대체 언제 사야 되냐? 자, 부품주는 아직 아닙니다. 가장 가깝게 일단은 아니고요. 반도체 부품주. 네, 아직은 아니고요. 자, 소재 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는 쉽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하고 있어요. 매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할 수 있는 구간. 근데 지금은 누구나 알지만은 이 수요가 뚜렷하게 알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는 좀 사리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를 해 놓는 거죠. 뭐 소재 같은 경우 어제 예를 들면 그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예상치 정도의 실적이 나왔는데 오늘 주가가 이런 식이거든요. 6% 7%를 하락을 하는데 시장에서 보면은 우려하는 거죠. 3분기 고객에서 기존에 주던 주문 같은 경우를 줄여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그다음에 그냥 톤이 1분기, 2분기 이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왔는데
하반기 과연 연속성이 가능할까 일단 팔고 보자. 그럼 밸류에이션이 한 6배, 7배 수준이거든요. 근데도 이런 게 나온다는 건 일단은 소재단도 쉽게 모르겠다. 네. 시장 반응은. 근데 저희는 여기에서 생각해 놓을 점은 얘가 6배, 7배 도대체 하반기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패스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 놓는 겁니다. 예,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예, 가깝게는 삼성 쪽에 OLED 먼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보다는. 자, 일반적인 투자겠죠. 뭐 일반적인 투자를 그래도 일부라도 한다고 하면은 삼성의 OLED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사야 되는 종목이 뭘까? 그런 걸 준비해 놓는 거죠. 뭐 HB 테크놀로지, 삼성 OLED 투자한다고 하면은 요 종목, 덕산 네오룩스 이런 걸 딱딱딱 찍어서 살 수 있는 스터디, 그 준비를 소부장 쪽은 해놓고 돌아와서 1번은 일단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SK 하이닉스고 하이닉스는 들고 계신 분은 홀딩을 하시는 거고요. 네. 만약에 다시금 단계적으로 9만 원, 뭐 8만 6천 원 이때를 본다고 하면 그 비중에 대한 매수는 제가 직접 언급드리겠습니다. 나눠서. 그럼 지금 상태에서 하이닉스 네. 일단 전체 종목을 놓고 그다음 비중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다음 종목은 엔터 업종입니다. 네. 엔터 업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글로벌 1등입니다. 글로벌 1등. 글로벌 1등 일단 이걸로 말 다 한 거고 감익에 대한 부분이 크게 나타날 이슈가 없습니다. 적어도 분기에서 실적은 밀려나갈 수는 있겠죠. 이번에 2분기에 반영될 게 뭐 콘서트 부분이 다음 분기에 반영된다더라. 또는 뭐 이제 그룹의 해체, 뭐 BTS는 특이했지만 좀 뭐 군대 이슈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글로벌 탑에 위치한 업종에다가 꾸준하게 이익의 증가가 나타난다는 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중에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게 뭔지. JYP 엔터가 일단은 탑픽인데요. SM JYP 엔터 이거를 번갈아서 플레이를 할 거고 우선적으로는 SM 먼저 하겠습니다. 네. SM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구체적으로 편입 비율과 가격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조금 변수가 될 수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안 좋게 나올까봐. 네,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좋게 나올까봐. 네네. 그렇다면은 안 좋게 나온다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다면 이거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건가요?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매수에 대한 단가. 매수 가격, 매수 시점을 네네네, 더 네네. 낮춘다. 네. 매수의 단가를 지금 가격 한번 볼게요. 그러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 엔터 같은 경우는 저는 JYP 엔터를 가장 좋아하지만은 많이 올랐으니. 네, 상대적인 밸류에서 3사 같은 경우 지금은 4사겠죠. 비슷하게 하이브는 논외고 3사 같은 경우가 밸류를 이렇게 놓고 움직여요. 왜냐하면 아주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수익 구조상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밸류가 낮게 된 기업 같은 경우는 또 맞춰서 올라갑니다. 네. 그렇다 보니 저는 SM을 고려하고 있고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래도 한 뭐 64,000원대까지는 한 번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선에서 일단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64,000원 전후 네. SM. 네, 일단은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실적 발표가 되면은 좀 변수로 하는 걸로 하고요. 에너지 쪽인데 그 태양광은 시세가 낮잖아요. 많이 낮죠. 네, 뭐 이게 밸류에이션 해보면은 하나솔루션은 위에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2분기만큼의 태양광 부분에 실적이 나와준다고 하면 이게 3, 4분기 연속된다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한 8% 정도 위로 남아있기는 해요.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데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컨퍼런스 콜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게 일단은 증설은 안 하겠다. 그렇다 보니 기관 쪽의 매도가 좀 나오는 단계거든요. 뭐 태양광은 기대하지 않았던 워낙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 보니까 뭐 모듈 쪽이 특히 이런 식으로 주가가 히트를 쳤고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편입할 만큼의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슈가 달려서
수요라든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요거는 변화를 주겠고요. 근데 에너지 쪽에서는 원전 요거를 하나 편입을 하고 가려고 하고요. BHI 이 종목이 좋기는 한데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편입을 하고 가기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고민이 있고 우선적으로는 한정 기술을 편입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슈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지 않을 거고요. 네. 9월에 이제 한전이 가지고 있는 한정 기술의 지분을 블록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할인율이 정해지겠죠. 그때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때 매수. 한정 기술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원전은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원전에 대해서 폐기물의 처리 같은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이 뭐 처리가 확실히 돼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소형모듈 원전 같은 경우가 대형 원전 대비해서 그 방사능과 관련된 그 원전과 관련된 배출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더 한 3-4배 정도 높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 관점에 대한 뷰는 원전에 대해서 이제 직접 연구하거나 아니면은 이 연구를 통해서 뭐 보완을 하거나 그런 이 박사님들 아니면 학자분들의 시각에서 해결을 하고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고 이게 주가로 보는 거는 또 다른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글로벌 정책상에서 지금 에너지 패권의 그런 다툼인 거죠. 유가를 원유를 가지고 있는 또는 이 원유를 통해서 좀 반대급부로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통해서 시장은 변했고 뭐 그래서 뭐 파이프를 깐다 해서 뭐 LNG도 좋아지고 뭐 여기와 관련해서 세아제각 이런 주가도 움직이고 했는데 이거는 작은 가지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포인트에서 에너지의 패권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 미국 중심 거기에서 우리나라 정책 함께 겹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원전을 말씀드리게 됐고요. 여기에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이제는 수출입니다. 기업이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 수출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방산주와 비슷하게 주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기억을 해놓고 한정 기술 같은 경우를 공식적으로 이게 명시도 됐습니다. 9월에 블록딜을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때 편입을 할 거고 그 최선호 같은 경우는 BHI인데 BHI도 함께 고려군에는 놓아놓겠습니다. 원전. 자, 그럼 한전 기술. 네. 그러면 지금 정리하면은 SK 하이닉스, SM 한전 기술. 네. 그다음 이제 그 군이었잖아요. 참 한전 기술 매수 타이밍을 네, 9월에 이제 블록딜이 돌 때 9월 블록딜 이후 아무래도 블록딜이 나오고 나면은 가격이 좀 싸게 거래를 하니까 그로 인한 시장의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고 그 낮아진 가격대에 사자. 네, 블록딜 당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당일에? 네, 아, 당일 어차피 플레이하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있나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3개의 업종을 중점으로 놓고 이 3개 군에서 나머지 4개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으로 접근할 만한 네 번째. 네, 그러한 종목들. 그래서 총 7개 정도를 들고 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 7개까지는 늘릴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금도 충분히 필요한 시장이고요. 이거를 주식 다 채우는 플레이가 지금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내가 현금이 100이에요. 네. 현금이 1,000만 원 있어. 네.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 얘기하신 대로 9만 원대 전후 네. 매수한다 치자고 하죠. 네. 몇 프로 정도 비중? 스카이닉스 한 40%는 채워야죠. 40%. 네. 그다음에 한전기술. SM을 먼저 하죠. 순서대로. SM은 네, SM 10%, 한전기술 10%, 요 정도로 일단은 네. 그리고 나머지 현금 네. 40%. 나머지 현금 40%는 제가 단계별로 개별주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제가 그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종목들이 뭐 인탑스, 이렌텍, 자아전자 뭐 요런 군이 있는데 지금 등한시하면 안 될 게 로봇 쪽은 확실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로봇. 네. 근데 로봇 중에서 우리가 테마를 플레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세가 나는 게 1등은 맞아요. 오늘 가장 먼저 시세가 난 게 유일 로보틱스거든요. 근데 삼성에서 실제 로봇과 관련돼서 뭐 공장 자동화를 하고 로봇 개발 이런 거를 함께 한다고 하면은 공장 자동화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관련된 공장은 사이맥스라는 종목을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네, 사이맥스. 지금 편입은 아니지만은 하나의 그 IT 장비주기 때문에 후보군에 네, 관심 종목 후보군에 넣어둘 거고요. 그다음 로봇과 관련해서는 이게 겹치죠.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렌텍, 인탑스. 이렌텍, 인탑스. 네, 이것도 여전히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보자. 네, 이거는 이전에는 매수라는 직접 언급을 드렸었는데 새롭게 편입을 하려면 그 구간에서는 지금은 매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비싸다고 보시는군요. 비싸지는 않은데요. 시장 자체가 이제 좀 계좌에 잡아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하나의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주간 기준으로는 매매를 붙일 수 있는 한 주간의 포인트가 되는 뭐 일정이라든지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그때 붙여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는 세 종목. 네. 크게는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제가 현금 비중이 100이라고 했을 때 SK 하이닉스 40%, 지금 9만 원 전후 시점에서 네. 한전기술 비중 10%로 해서 9월 뭐죠? 네, 유산 네, 블록딜 이슈 이후. 네. 그다음에 SM은 6만 4천 원 전후로 10% 역시 실적 발표 때. 네, 실적 발표 이후 확인하고 네. 네,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현금 40%를 더 쓸 것이냐 어떤 거에다 넣을 것이냐는 이제 말씀하신 후보군으로 이렌텍, 인탑스 이런 종목들을 지켜는 보면서 네. 그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 얘기해 주시는 거고. 네네. 네. 요렇게 일단 자, 그러면 이걸 언제 정도 팔 것이냐? 물론 시장 흐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일단 좀 러프하게 굵직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86,000원, 9만 원 구간이 왔을 때 매수하고는 들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냥 네. 언제까지? 한 1, 2년 들고 간다 생각을. 그러니까 짧게 단타가 아니라 이건 네, 이건 계속 아닙니다. 가져간다 네. 생각하고. 네, 이거는 아니고요. 들고 간다 생각을 하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9월 블록딜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게 수출이 실제 모멘텀 수출이 나온다고 하면은 하루에도 주가가 그냥 뭐 한 20% 뜨는 경우도 나타날 거예요. 네.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한 번들은 챙겨 나가는 거죠. 예. 그런 구간이 있을 때 지금 그건 제가 언급을 드릴 겁니다. 예. 네. 실제 만약에 수주가 이렇게 나왔고 한전기술의 뭐 기여는 얼마고 이게 또 나오잖아요. 수출하면은 나가는 뭐 기별로 해서 수익이 뭐 잡힐 거고 그 전까지 언급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수익 거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영향으로 이 기업의 실적이 기여가 되고 주가 같은 경우가 반응하는 점 그까지 공부를 해놓으면 스스로도 수익을 거두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 함께 언급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